서울 구로구 개봉동서 코로나19분 첫 확진 40대 남성. 서울 구로구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로자 개봉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모 씨, 41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씨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으로 돼 있다. 여행 가이드인 그는 지난 8에서 16일 경북 의성, 안동, 영주의 성지순례 여행객들과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여행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이와 접촉해 검체 조사를 했고 이후 확진자가 됐다. 구로구는 확진자 거주지 인근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다. 또 조 씨 동거인 한 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를 하면서 검체 조사도 의뢰했다. 위기 대응 단계는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확진자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임시 휴원한다. 아울러 조 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천지 전문가가 그날 대구 교회에 1,000명이 아닌 8,000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이유. 한국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종교단체 신천지의 대구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신천지에서 20년간 활동했던 전문가가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를 운영하는 신현욱 목사가 출연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에서 20년간 서울교회 목사와 신천지 총회 교육장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 2006년 탈퇴 후 신천지 관련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신 목사는 대구 신천지 교회는 매주일마다 8,000명 이상 예배를 하는 곳인데 그걸 1,000명 정도로 한정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처라며 관계 당국에 사실만 알려줘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신천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한 측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신천지 측은 대구시의 31번 감염자가 9일과 16일 해당 교회에서 1,00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봤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일반 교회는 출석이 자유롭기 때문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신천지는 대부분이 지문 인식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출석 체크를 전산으로 한다며 그걸 빨리 제공해줘야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목사가 말하는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밀행성이었다. 신 목사는 신천지 교인들의 경우 60에서 70%가 가족에게 이것을 비밀로 한다며 8,000명이 예배를 봤으면 그들이 모두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도 지시하지 않았을 거고 가정에서도 신천지 다녀왔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 교회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전했다. 신 목사에 따르면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운영하는 성경 공부방이 존재하고 일반 교회에도 신천지가 아닌 척 다니며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스파이들이 있다. 이런 성경 공부방이나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 감염 위험이 있으나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목사는 여느 교회 같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일반 상식이지만 신천지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조직 보호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신 목사는 정부 당국에서 좀 더 강제적으로 수색 영장이라도 발부받아 신천지의 전산에 들어가 신도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천지가 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일한 대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31번째 감염자가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당분간 교단 내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신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신도들에게 오히려 야외 포교 활동을 독려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예비후보 폭력 연행은 정치 탄압 민중당 등 책임자 처벌 촉구. 조성민 기자 등 호 민중당 충남도당과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학비노조, 충남지부 등은 21일 천안 서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비노조 충남지부장이자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이영남 후보가 경찰에 의해 폭력 연행을 당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스포츠 강사 면접에서 학비노조 조합원이 부당한 조치를 당한 것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예비 후보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변호사 접견 전까지 수갑을 채우는 등 반인권적인 상황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은 조합원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며 공당의 예비 후보가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을 한 것에 경찰은 이를 보장하기는커녕 폭력 연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인권 단합 등을 자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 측은 전날 천안교육지원청이 스포츠 강사 면접 일정을 급박하게 공지하고 개별 연락을 안 해 뒤늦게 이를 확인한 조합원이 입실 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했으나 면접권을 박탈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면접심사 보기자로 간주해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했다며 다른 수험생과 현평에 문제가 있어 재시험은 불가하고 외부인이 면접시험장에 들어와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가 들어와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부산도 뚫렸다. 50대 여성 20대 남성 코로나19 분양성. 부산에서도 21일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반응자가 2명 발생했다.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해운대백병원을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가 폐렴 증세를 보여 한 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 여성은 최근 서울을 방문했으며 지난 19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이 심해 해운대의 한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받고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받아 귀가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열이 낮아 이날 오전 해운대백병원을 내원했다가 해운대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진행, 오후 6시 55분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20대 남성도 오후 6시 30분 대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동병원 입구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와 최종 확진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역학조사관을 급파해 2사람에 대한 동선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천지 관련 조사도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분 두 번째 사망자 발생 대남병원 50대 여성 환자.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 1명이 사망했다.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다. 21일 다수의 의료진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송된 확진자 1명이 부산대병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진 후 바로 숨졌다. 해당 환자는 정신병동에 있던 54세 여성 환자로 전날인 20일 상태가 안 좋아져 일반 내과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불로 확진받아 이날 앰뷸런스로 이동됐다. 청도 대남병원은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다. 앞서 지난 19일 63세 남성 정신병동 입원 환자는 폐렴 등 코로나19 증세를 앓다가 숨졌다. 현재까지 대남병원 내 확진자는 의료진 등을 포함해 총 16명, 의료진 등 직원 5명, 입원 환자 11명, 사망자 2명 포함이다. 노인 전문 요양병원과 예대요양원, 보건소 등이 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대남병원의 환자 147명과 직원 109명, 보건소의 직원 90명,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환자 63명과 직원 30명, 에덴요양원의 환자 92명과 직원 84명 등 615명이 이곳 4개 시설에 갇혀 있는 상태다. 춘천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2명 발생 청정 강원도 뚫렸다. 종합. 이재현 기자 등호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한 달간 확진 환자가 없었던 청정 강원에서 22일 2명의 확진 환자가 동시에 나왔다. 22일 충천시 등에 따르면 충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2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1.
두 차 조사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차 검사 결과는 오전 0시 30분, 두 차례 검사는 오전 10시 최종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대구를 방문했다가 31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들은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됐다. 이 여성들은 지난 16일 신천지 예수교 대구교회를 방문한 뒤 춘천으로 귀가했다. 이후 이들은 대구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로 인해 최근 시 보건소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 중이었다. 춘천시는 역학조사관을 급파해 이들의 동선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선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직접 묻고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국가지정음압격리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집중적으로 치료할 예정이다. 춘천에는 국가지정음압격리 병실 3실, 3개 병상이 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도 한 달 넘게 확진 환자가 없었지만 이날 확진자 2명이 동시에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구 몇 명 살리려다 정치 인생 끝날까 봐 기로에 선 안철수. 45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재개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선택지 앞에 섰다. 독자 완주, 선거연대 등 선택지는 많지 않다. 안 위원장은 거대 양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자 노선을 밟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철수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문연대 합류 요구가 나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21일 안철수계 이동섭 의원이 통합당에 입당키로 하는 등 내부 전열이 흔들린다. 선거 전술은커녕 국민의당을 만들기도 전에 당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힘 빠진 안철수 파워 양자 대결 원하는 안철수계 의원 7명, 권은희, 김상화, 김수민, 김중록, 이동섭, 이태규, 신영현 의원 중 이탈자가 나왔다. 권 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6명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제명을 통해 무소속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신 통합당행을 고심 중이다. 김중로 의원은 전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세종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동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엄중한 심정으로 미래통합당에 입당한다며 수많은 고뇌와 고통 섞인 고민의 시간을 가진 끝에 미래통합당 입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철수계 의원들의 통합당 합류와 관련해선 국민의당과 통합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사이에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날 오찬을 한 뒤 결단을 내렸다. 이 의원은 안 위원장이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의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더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뭉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등 의원들은 지난 19일 만 전 대표와 만찬에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려면 반문재인의 기치 아래 야권이 단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당과의 연대, 통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통합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하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양자 대결 구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당만으로는 지역구에서 생환이 어렵다. 국민의당의 힘, 지지율 등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무엇보다 안철수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 통합을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합당 내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안철수계 의원들이 중간에 합류할 경우 지역구 조정이 필요하다. 통합에 따른 외연 확대 효과를 얻으려면 공천 지분 다툼 등 갈등도 극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통합보다 선거연대가 현실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실용적 중도의 길 가겠다 포기 못하는 안철수. 하지만 안 위원장은 통합이나 연대 대신 마이웨이 쪽이다. 통합당과 선거연대 요구도 사실상 거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창준위 회의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기득권 정치에 높고 두터운 벽을 뚫어보겠다. 외롭고 힘들지라도 국민께 약속한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창당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 거취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일부 의원들이 반문 선거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자는 반문연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현실적 상황과 판단에 따른 한 분의 개인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길을 가시든 응원하고 다시 개혁의 큰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대와 관련 원외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실적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선거연대를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독자 행보에 무게를 싣는 것은 향후 대권 구상과 맞물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혹 선거연대나 통합 등을 통해 세력이 생존하더라도 중도와 새정치라는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보수와 합치면 자기 식구 몇 명은 살리겠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 길게 보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